자, 2부인데요. 저희가 뭐 2부는 매번 심층 인터뷰 진행하고 있죠. 오늘 심층 인터뷰는 맞는데 좀 긴급하게 짚어볼 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좀 이분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한번 재미있게 또 아주 화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인대 박승찬 중국학과 교수가 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잘 계셨어요? 네, 네. 그럼요. 안 그래도 저희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뭐 중국에서 공산 뭡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근로자들하고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을 하게 됐는데 일단 중국에 가 계신 거죠? 예, 지금 중국 베이징에 와 있습니다. 베이징. 네. 혹시 이게 어떤 예. 예, 이번에 급하게 저도 오게 된 계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부동산 이슈, 네. 경제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음. 최근에 중국 그 부동산 정책 나오고 지금 그게 베이징에서 지금 매매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인터뷰도 좀 해보고 또 네. 현장을 한번 보러 왔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화웨이 이슈죠. 예, 네. 화웨이 반도체 그 칠라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이제 그거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또 부랴부랴 또 저를 찾으셨던 이게 진짜 중국 이게 공무원들한테 네. 이게 뭐 공공기관들한테 아이폰 사용하지 마라. 네. 이게 도대체 진위가 어떻게 된 거냐. 네. 그것을 조금 한번 파악하러 직접 현장은 답이 있으니까 직접 날라왔습니다. 아이고, 참, 저희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아이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공무원하고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령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중국 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일단 짚고 좀 넘어가죠. 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한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문서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죠? 문서화된 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이슈, 그 중국 공무원 특히 이 아이폰을 사용 좀 구두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상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아이폰을 쓰면 안 된다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 하게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형성되다가 아마 2020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화웨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만약에 위챗을 미국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위챗을 이제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외교부에 짜올리자는 대변인이 그러면 우리도 아이폰을 안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분위기를 이제 주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네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란 말은 뭐 쓰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금지령은 아닌데 이게 이제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암묵적으로 아는 하나의 훈련 같은 게 되어버렸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번에 이게 왜 이슈화 됐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추측을 좀 해본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최근에 중국의 이제 반간첩법,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공무원 플러스 국영기업들도 이런 이야기가 막 나돌잖아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반간첩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 있을 때 보안 문제,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했을 때 내가 그 반간첩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불안감, 그게 이제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좀 커져갔던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화웨이 이제 그 매트 60%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산 부품이 뭐 10,000개 이상 썼고 교수님, 이제 그러면 뭐 화웨이 지금 넘어가실 건가요? 화웨이 바로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 넘어갈 겁니다. 일단 네네. 이거 예, 예. 이번 이슈가 나온 배경을,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중국 공무원사 하와이 거의 잘 안 씁니다. 네네. 공무원들이 음. 이미 애플을 잘 안 쓰고 있다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했던 이야기다 말씀드리고, 그럼 이게 왜 그럼 지금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고 이게 이슈가 되느냐, 그 원인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반간첩법 첫 음, 번째가, 두 번째가 이번에 화웨이가 이게 나오면서 이제 자체적인 분위기 로 음, 형성을 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들. 음,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작전 세력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종의 여러 가지가 스토리가 좀 개입될 가능성.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비규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네. 비규환 이야기할 때 비규환에도 사실 뭐 비규환 스토리는 그렇지만 사실 비규환 뒤에서 가장 돈을 번 데가 JP 모건이거든요. 그러니까 JP 모건이 그 비규환 홍콩 상장할 때 주관사인데, 그러니까 어나운스를 할 때는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8월 16일일 겁니다. JP 모건이 정말 바닥 쳤을 때 JP 모건이 거의 한 2억 주 관련 1억 한 9천만 주 이상을 음, JP 모건이 사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돈을 차익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이슈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지금 중국에서 공무원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게 내려왔다, 뭐 금지령이 내렸다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는데 그렇진 않다. 이미 음,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안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이번에는 국영 기업까지 확산되는 뉘앙스는 보인다. 그 어,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반간접법, 이번에 화웨이 이슈, 그 다음에 혹은 미국의 작전 세력 개입, 뭐 이런 가능에서 해서 이게 이제 음, 미국에서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퍼져가고 지금 애플 주가도 지금 바닥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안 써왔고 다만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 근로자들까지도 좀 못 안 쓰게 될 가능성은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거네요. 그런 뉘앙스가 분위기가 감지는 되죠.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감지가 되는 아까 제가 말씀 그럼 이유가 뭐냐? 아까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간첩이 최근 이슈화가 중국에서 많이 됐기 네네, 때문에 이게, 이게 이슈 코액은 코거리가 될 수, 기획은 귀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 내가 아이폰을 썼을 때 이게 이제 어,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그쵸,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네,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그것을 이제 기사를 받아서 이제 어, 쓰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게 음, 이렇게 한국까지 넘어오게 되고. 근데 음, 실제 여기 와서 제가 중국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하지만 네네, 다 웃습니다. 이미 우리가 안 쓴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비록 자기가 집에서 아이폰을 쓰더라도 네, 회사에서는 절대 아이폰을 안 쓴다는 거죠. 거의 어, 대부분, 거의 어,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1년에 테슬라를 국영 맞습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테슬라 끌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맞습니다. 나는 테슬라와 아이폰이 좋다고 회사에 테슬라 차 타고 아이폰 들고 갔다가 보안과 관련된 그걸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반간첩법. 반감처법에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애초에 이미 음. 안 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네.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게 지금 중국의 애플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그거 네네.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조사나 이렇게 보면 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중국의 아이폰 사용인구가 한 2억 3천만 명이 넘는데요. 네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한 19%가 그 중국 시장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음. 이 데이터를 보면 이때 아이폰을 산 새로운 사용자가 한 7천만 명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꽤 많은 거죠. 네, 꽤 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합친다라면 거의 뭐 실제 좀 하면 2억 5천만 명 훨씬 넘는, 뭐 네. 우리가 좀 더 크게 잡는다라면 약 3억 명. 음. 예를 들어 공무원이 회사 갈 때는 화웨이 쓰고 음. 집에서는 아이폰을 쓴다. 음. 이까지 합쳤을 때는 거의 개수가 이제 한 3억 개까지 가는 거죠. 사실 그 얘기를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보도로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이게 두 개의 폰을 쓴다는 게 막 보도로 나오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소문으로 듣는 얘기라서 이게 진짜인가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걔네들 폰 두 개, 세 개 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반면에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계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회사 갈 때는 화웨이, 집에서는 애플 이렇게 폰 쓰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한 공무원과 지금 공공기관의 예를 든 거고, 네네.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젊은 공무원이 아이폰이 갖고 있는 장점, 내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지는 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중국에서는 그 누가 뭐라 하더라 소비자들은 아까 제가 잠시 들었지만 미중 간의 무역 있을 때도 뭐 계속 싸우더라도 아이폰,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충성도가 매우 강했죠. 그 때문에 그런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뭐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두 개를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잡지 않지만 중국에서 뭐 휴대폰을 필요 이상으로 해서 두 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 근데 그게 데이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영향을 받을 거 제일 걱정되는 게 진짜 우리가 아이폰이 중국에서 영향을 정말 이렇게 매출이 막 떨어질 것이냐. 네네. 봤을 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분위기가 특히 이제 화웨이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시간 내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핵심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뭐가 생겼다, 뭘 발견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서 우리가 말한 그 인터넷상에서 이것을 누가 그것을 자꾸 이슈화 시켜보면 네네. 중국 정부가 아이폰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는 당연히 지금은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손을 댄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아이폰에 사용하지 말라는 뭐 이런 보도와 더불어서 함께 나왔던 내용이 공교롭게도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가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었잖아요. 이게 네네네. 현지에서는 좀 인기가 어때요? 그 축제 분위기죠. 그러니까 애국주의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중국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번 방송할 때도 중국어 단어 하나를 습득하는 것 같은데 지난 네. 自豪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自豪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자랑스럽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죠. 있는 친구를 만나보고 뭐 하더라도 이게 그 휴대폰이야라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한국의 매체 소개한 것처럼 뭐 줄을 서서 사고 온라인상에서도 구하기 힘들고 어떤 경우는 뭐 지금 프리미엄까지 붙고기도 하고 그래요. 네. 지금 뭐 벌써 중국 그 여러 가지 뭐 중고 마켓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으면 그런 것도 벌써 나와서 지금 윗돈 얹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교수님 윗돈 얹어서 살 정도면 그러니까 저 너무 그냥 낙관 편향으로 해석하는 걸 수 있는데 물량이 적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방송 하기 전에 다른 그 홍콩 방송 토론 프로를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며칠 전에 했는데 이 화웨이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타이완 전문가랑 중국 본토 전문가랑 토론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화웨이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전문가들, 뭐 학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릴 때 자랑스럽다, 기술을 돌파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 다른 일반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첫 번째, 이게 화웨이가 어떻게 이유비 없이 어떻게 장비도 없이 7나노를 생산했느냐. 그럼 세 가지다 이유가.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암 시장에서 어떻게든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그러니까 DUB로 7나노를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구현했다. 말 그대로. 세 번째는 이제 SMIC가 정말 독자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든 어쨌든 중에는 하나일 텐데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이 공정 수율이 90%까지는 안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된 중국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수율이 시장에서 업계에서 한 90%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중국 내 전문가들하고 직접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한다든가 그냥 뭐 그래도 발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면 수율이 그만큼 공정 수율이
그 90%까지 안 가고 그렇다면 출하량도 네. 이게 연간 결국 해봐야 뭐 한 300만 대, 4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이 가봐야 이제 뭐 1000만 대를 가는 건데 수율이 분명하기 때문에 출하량이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벌써 이제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 더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 앞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암시장에서 어떻게 반도체 칩을 구해서 만들었다 한들 개수는 그렇게 많지 못할 거고, 그리고 뭐 DUV로 열심히 찍어서 만들었다 한들 그것도 뭐 개수가 많지 않을 거고, SMIC가 진짜 독자 개발을 해갖고 했다고 한들 이제 막 한 거기 때문에 수율이 좋지 않아서 많지 않을 거고, 그렇게 보는 게 그 지금은 좀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음. 중국 전문가들과 또 대만의 그런 통신 전문가 같이 토론을 했던 네네. 그래서 2시간 넘게 같이 녹화를 하면서 제 질문에 피해를 가고 그다음에 말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러니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물론 대단하죠.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쵸. 뭐냐면 네. 해낸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해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10,000개가 넘는 부품을 좀 더 국산화시키는 작업들. 그러니까 화웨이가 대단한 예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데 네. 이게 그 짧은 시간에 했을 때 이 정말 수율이 그만큼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만들었지만 90%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네. 출하량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범위 안에서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K 하이닉, 그러니까 분해를 해보니 SK 하이닉스의 디램이 있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말을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일반 전문가 입장에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말을 회피하는 것 같고 지금 주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중국 분위기에서는 이제 중국 전문가들 만나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한테 결국은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 이제 무슨 많은 걸 요구할 것이고 불똥이 칠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중국 분들한테 이제 그런 전문가를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판단하는 앞으로 미국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 그럼 첫 번째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매체도 나왔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 특히 미국 의회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내무 검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뭔지 얼마 계속 그걸 연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도체 내무 검사라는 게 우리가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보면 네. 2021년도죠. 그때 상무부 기술평가국에서 이제 국내 반도체 조사를 우리가 공급망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 그 매출 주요 주문 현황, 재고 현황, 고객 정보 이것을 다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한 20개 질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아까 말한 이게 암시장이 거래를 했다면 어떤 구멍이 생겼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그 구멍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구멍이 바로 이제 제가 표현을 쓴다면 반도체 내무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난처해지는 거죠. 그럼 정보를 또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그렇죠. 그때도 제가 2021년도도 그때 정부가 자구 우면하면 안 되고 노는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무 검사를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중국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두 번째 액션은 결국은 이제 범용 반도체는 놔뒀는데 레거시 반도체까지 결국은 이제 아예 그게 미국 그 하원이나 상원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까지 이제 아예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촘촘히 이제 규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름의 좀 멍할 겁니다. 지금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교수님 안 그래도 이제 10월부터 이제 SK 하이닉스에 있는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납품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갱신을 해서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여기에서도 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아, 이게 진짜 미국도 곤욕스러울 겁니다. 지금 중국 제재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필요하고. 네네. 근데 이 구멍이 어디서 나느냐? 이게 지금 자꾸 오르락내리한 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자꾸 내고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거 1년을 더 연장해 주냐 해서 영향은 미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하지만 조금 더 이 구멍을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좀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음, 높다. 예. 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출 것이냐는 미국 상무부 특히 이제 아까 기술평가국에서 이걸 구멍을 찾기 위한 작업들을 수요조사를 이름하여 뭐 국내 변화조사 해가지고 여러 네. 가지 구멍을 찾기 위한 작업들이 아마 지금 준비되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터졌어요. 사실 아이폰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부품을 지금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모두 다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교수님 사실 미중 관계가 뭐 러먼도 장관까지 이제 그 방중을 하게 되면서 그나마 뭐 약간 정치적 수사로는 계속 세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세부적인 실질적인 그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네. 되면 실제 기술과 관련된 그 기술 경쟁 그리고 여기에서 미치게 되는 경제적인 악영향 이건 좀 더 커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사안도 어차피 정치적 수사다라고 보세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첨단 기술은 무조건 디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는 그 러먼드 장관이 중국 갔을 때도 이런 거죠. 나 앞에서 화웨이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음, 그거는 대화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음, 거죠. 음,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검용 산업들. 미국이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필요한 상태이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이야기하듯이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확전 여부에 주목된다가 아니라 반도체 첨단은 무조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러먼드 장관도 그런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의 채찍을 갖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한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채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중 관계의 변화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좀 미중 관계가 좋아질 것처럼 보이고 뭐 이게 우리가 말한 뭐 디리스킹, 네네. 뭐 디커플링, 디리스킹과 디커플링은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산업은 커플링이 된다. 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미국에 왜 가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고 미국 서민들이 계속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필요한 상태에서 내년에 대선이 다가온 상태에서는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정치적으로 중국과 함께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거고 네. 정치적으로 내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도 중국은 계속 때려야 되고 어느 분야를 반도체, 인공지능 또 우리가 이런 뭐 빅데이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첨단 신소재 분야도 지금은 범위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첨단 신소재 분야가 더 계속해서 중국을 아마 공격하고 제재를 하는 영역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어제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그 뭐 퀄컴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아이폰 뭐 덜 팔리면은 퀄컴 칩이 덜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막 엔비디아, AMD 당연 그것까지도 계속 기술 경쟁 뭐 그리고 기술 때리기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는데 이런 건 계속 될 것이고 반면 아이폰의 경우에는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예전역에 안 쓸 사람들은 다 안 써왔다.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가운데 자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는 좀 추정을 좀 해주셨고요. 자 교수님 그 저기 끝내기 전에 이왕 그
베이징 가셨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것도 좀 보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 좀 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일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지금 고객을 만나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아까 말씀, 아이폰 모두 부랴부랴 지금 빨리 지금 시장 분위기 감지를 해야 돼서, 네. 일단 제가 내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일단 와서 틈틈이 통화를 하고 조금 느낀 점으로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베이징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징엔 크게 영향은 안 받았다. 음, 음, 결국은 삼선 도시였다. 근데 그래도 거래가 조금 안 된 게 베이징도 좀 위축되긴 했는데 음, 이번에 발표하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채널에서 자꾸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매매가 정말 경기가 살아나는 걸로 봐야 되냐, 그건 좀 다른 스토리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음, 지금 부동 정책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관망을 하고 있고, 음, 좀 좋지 않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좀 더 관련자들 좀 만나고 예, 조금 더 한번 또 현장을 좀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귀국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한, 한 3일 정도 있다가, 한 3일 정도 더 있다가 보려고 합니다. 좀 빨리 오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이렇게 눈에 네. 띄는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실 거죠? 2주 앵커님한테 너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시면 뭐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좀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서 어떤 네네. 걸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터지는 게 지금 오늘도 많지만 이게 하루하루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조금은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지의 분위기가 있고, 전혀 공무원들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음,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기사가 처음에 났을 때도 이거 벌써 예전부터 공무원들은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서화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죠. 알아서 안 쓰는 거죠. 음, 괜히 내가 오해받기 싫으니까. 음, 근데 음, 이게 조금 더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가 국영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한테도 반간첩이라는 게 좀 되면서 조금 더 이게 확산된 조짐은 있다. 근데 일반 서민들까지 하기에는 예. 우리가 조금 너무 급하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아, 필요 없다. 여전히 아이폰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고, 우리가 음, 지난 과정에서 지만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계속 아이폰에 대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되는 게, 제가 아까 계속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이 심화되고 미국이 더 이제 강력하게 때리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아까 반간첩법, 뭐 음, 아이폰에서 뭐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것 비교하지 못할 상황이 또 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관찰을 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안 그래도 중국을 가셨다고 하길래 반간첩법과 관련된 것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너무나도 추상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간첩으로 몰 수 있다는 보도를 저희는 봤기 때문에 현지에서 보시면은 좀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서민들한테 그게 다가오지는 않고요. 예, 그게 생각하시는 만큼 이제 그게 이제 이슈화를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특히 이제 그 이게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네, 이제 아까 공무원이나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외국 기업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나와서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일반 서민들, 일반 대중한테 다가가는 느낌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아마 기관에 있는 사람 쪽에서는 지금 있는 분위기, 아까 아이폰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이 내가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음, 예. 음,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정서는 있다. 음, 있다. 근데 뭐 방간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긴데요. 이게 네네, 어떻게 코에 걸면 코골이 기억에 걸면 긴데, 결국 방간첩법도 중국이 이걸 우리가 미중 간에 또 대입을 한다라면 그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도 엮을 수가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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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러니까 방간천주법이 법안은 길지가 않지만 거기에 묻어 있는 표현들이 정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악한 상황이 갔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말 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베이징에 가셨다길래 실제로 좀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도 이게 좀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세요. 이제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기대면.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